안녕하세요. 여성건강수첩입니다. 오늘 저 질문 하나 드리고 시작하려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옆에 생수 한 병 있으신가요? 냉장고에 한 박스, 책상 위에 한 병, 운동 가방 안에 한 병. 저도 그랬어요. 깨끗한 물을 마셔야 건강하지라는 생각으로 매달 생수를 박스째 사다 날랐거든요. 그런데 최근 3년 사이에 나온 연구 결과들을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선택한 그 생수가 오히려 몸속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을 쌓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제대로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수 대 수돗물, 어떤 물이 진짜 내 몸에 안전한 걸까요? 그리고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습관은 뭐가 있을까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 저녁부터 바로 행동이 달라지실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왜 생수를 선택하게 됐는지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수돗물은 찝찝해. 소독약 냄새도 나고 뭔가 불순물이 있을 것 같아. 생수는 산에서 내려오는 깨끗한 물이니까 당연히 더 좋겠지. 이건 사실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에요. 그 믿음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물 자체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어디서 왔는지보다 물이 어디에 담겨서 내 손까지 왔는지,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생수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1980년부터 90년대에 생수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당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라는 이미지로 생수를 마케팅했거든요. 그 마케팅이 너무 성공적이었던 나머지 우리 머릿속에 생수 이퀄 안전이라는 공식이 깊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2010년대부터 과학자들이 이 공식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깨끗해도 그 물이 담긴 용기가 깨끗한가?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요. 자, 여기서부터 핵심 내용이에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플라스틱 병, 왜 문제가 될까요? 생수 대부분은 페트 소재의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어요. 페트, 즉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이 소재 자체는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꽤 안정적인 소재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순간이 있어요. 바로 시간과 온도, 빛이 더해질 때입니다. 첫 번째, 시간이에요. 플라스틱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분해됩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아주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이 물속으로 녹아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걸 바로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진짜 충격적이에요. 온도예요. 2018년 중국 난징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을 했어요. 같은 생수병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는 상온에, 하나는 고온 환경에 뒀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고온에 노출된 생수병에서 미세 플라스틱 방출량이 최대 200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00배요. 여름철 차 안에 놓아둔 생수, 운동 후 뜨거운 손으로 잡은 생수, 여름 마트 주차장에 오래 쌓여있던 생수. 이런 상황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해보면 우리가 건강을 위해 마신 그 물 한 병이 실제로는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삼키는 행위였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빛이에요. 자외선도 플라스틱 분해를 가속시킵니다. 투명한 생수병이 햇빛에 노출될수록 분해 속도는 더 빨라져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그래도 양이 워낙 적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맞아요. 한 번에 들어오는 양은 정말 작아요. 그런데 문제는 축적이에요.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몸에서 분해되거나 빠르게 배출되지 않아요. 특히 가장 작은 나노플라스틱의 경우 세포막을 통과해서 혈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매일 조금씩 수십 년 동안. 이게 진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수돗물 이야기를 해볼까요? 저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수돗물 잘 안 마셨어요. 왠지 모르게 찝찝한 느낌? 그거 있잖아요. 그런데 수돗물을 제대로 공부해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의 수돗물은 61단계의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서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여기에는 응집, 침전, 역과 소독 과정이 포함되어 있고 수질 기준도 국제 기준과 비교해서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 환경부 기준으로 수돗물은 먹는 물 수질 기준 총 57개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생수 기준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부분도 있어요. 맞아요. 수질 기준만 보면 수돗물이 생수보다 더 자주, 더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물론 낡은 수도관 문제가 있는 오래된 건물은 예외예요.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소독약 냄새, 즉 염소 냄새는 어떻게 할까요? 이 부분이 사람들이 수돗물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잖아요. 해법이 아주 간단해요. 끓이면 됩니다. 수돗물을 끓이면 염소가 날아가고 살균까지 되니까 일석이조예요. 끓인 후에 완전히 식혀서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아놓으면 냄새도 없고 플라스틱 걱정도 없는 완벽한 음용수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문화가 꽤 일반적이에요. 영국의 많은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예전 세대는 물을 꼭 끓여 드셨잖아요. 그게 사실은 지혜로운 선택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정수기는 어떨까요? 정수기는 좋은 선택이에요. 단 관리를 제대로 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정수기, 내부를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정수기는 오히려 일반 수돗물보다 세균이 더 많이 검출된 사례도 있어요. 정수기를 사용하신다면 필터 교체 주기를 꼭 지켜주세요. 자, 이제 오늘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파트예요. 여성, 그리고 호르몬 이야기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단순히 이물질로 끝나면 덜 걱정되는데 문제는 미세 플라스틱에 붙어 있는 화학물질 때문이에요. 대표적인 게 비스페놀 A와 프탈레이트 계열의 물질들이에요. 이 물질들을 우리는 내분비 교란 물질, 영어로는 엔더크린 디스럽터라고 불러요.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호르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물질이에요. 우리 몸에는 수용체라는 게 있어요. 열쇠와 자물쇠처럼 호르몬이라는 열쇠가 딱 맞는 수용체 자물쇠에 꽂혀야 세포가 정상적으로 반응해요. 그런데 BPA 같은 환경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즉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가짜 열쇠가 수용체에 꽂혀버려요. 진짜 여성 호르몬이 해야 할 일을 방해하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자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갱년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요. 호르몬 균형이 미묘하게 깨지면 안면 홍조, 수면 장애, 감정 기복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둘째, 체지방 증가와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환경 호르몬은 지방 세포의 생성과 저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식이 조절을 해도 살이 잘 안 빠지는 느낌 경험하신 분 계시죠?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셋째, 피부 탄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여성 호르몬은 피부의 콜라겐 합성을 돕는데 이게 교란되면 피부 탄력 저하가 빨라질 수 있어요. 갑자기 몸이 달라진 것 같다. 이유 없이 살이 찐다. 갱년기 증상이 유독 심한 것 같다. 이런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시잖아요. 그 원인이 단순히 나이 탓만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 매일 쓰는 플라스틱 용기들이 조용히 꾸준히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남성도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여성은 호르몬 변화에 더 민감하고 특히 갱년기 전후에는 호르몬 균형이 이미 흔들리는 시기라서 외부 교란 물질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얘기예요. 생수병 말고도 우리가 일상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에 얼마나 자주 노출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실수 1. 뜨거운 음료를 플라스틱 컵에. 카페에서 테이크아웃 할 때 일회용 컵 받으시죠? 뚜껑도 플라스틱, 컵 안쪽 코팅도 플라스틱 계열이 많아요. 특히 뜨거운 아메리카노, 라떼를 담으면 온도 때문에 용출 속도가 확 올라갑니다. 매일 아침 테이크아웃 커피 한 잔. 1년이면 365번
10년이면 3,650번이에요. 실수 2.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 용기. 배달 음식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으신 적 있으시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마크가 있어도 그건 용기가 녹거나 변형되지 않는다는 의미지 화학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아니에요. 전자레인지에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열에 의해 화학물질 용출이 빨라집니다. 전자레인지는 반드시 유리나 도자기 용기에 옮겨서 쓰세요. 실수 3. 생수로 분유 타기, 이유식 데우기. 이건 특히 젊은 엄마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은 체중 대비 노출량이 훨씬 크기 때문에 성인보다 환경 호르몬에 더 취약합니다. 플라스틱 젖병, 플라스틱 이유식 용기는 가능하면 유리 제품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실수 4. 날씨 더울 때 페트병 재사용. 생수 다 마시고 거기다 물 다시 채워 마시면 환경에도 좋고 절약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 계세요? 사실 저도 그랬는데요. 페트병은 일회용으로 설계된 거예요. 반복적으로 사용할수록 세척 과정에서 미세한 스크래치가 생기고 거기서 미세 플라스틱과 세균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실수 5. 비닐랩 그대로 전자레인지. 샐러드 포장 비닐, 반찬 덮는 랩. 이것도 열에 닿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가능하면 뜯어내고 데우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자, 무섭고 답답하게만 끝내면 안 되겠죠? 이제 진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할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딱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 습관 바꾸기. 스텝 1. 주전자에 수돗물 담고 5분 이상 끓이기. 끓으면 뚜껑 열고 12분 더 끓이면 염소가 더 잘 날아가요. 스텝 2. 충분히 식힌 후 유리병 또는 스테인리스 용기에 담기. 스텝 3. 냉장 보관, 하루 이틀 안에 소비. 이 방법만으로도 미세 플라스틱 노출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습관이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2주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이게 훨씬 더 편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생수 한 달치 비용이면 좋은 유리 물병 하나 살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오히려 절약이에요. 두 번째, 뜨거운 음식 음료 관리. 카페 음료는 가능하면 텀블러 지참. 배달 음식은 도자기나 유리 그릇에 옮겨 전자레인지 사용. 라면이나 뜨거운 국물은 냄비에서 바로 먹거나 도자기 그릇에 옮기기. 원칙은 하나예요. 뜨거운 것과 플라스틱을 만나게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저장 용기 바꾸기. 집에 있는 반찬통, 물통을 한번 살펴보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비용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씩 교체해가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우선순위를 드리자면 1위, 물병 텀블러 스테인리스 또는 유리. 2위, 전자레인지용 용기 유리 또는 도자기. 3위, 아이용품 유리 젖병, 스테인리스 식기. 세 가지만 바꿔도 일상 속 플라스틱 노출이 확 줄어들어요. 네 번째, 쇼핑 습관. 생수를 완전히 끊기 어려운 분들을 위한 팁도 드릴게요. 가능하면 대용량보다는 소용량 작은 병일수록 표면적 대비 내용물 비율이 좋아요. 국내 브랜드 고르기. 국내 생수는 FDA 기준 페트 규격을 따르고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됩니다. 유통기한 확인하기. 생수도 유통기한 있어요. 병에 인쇄된 날짜 꼭 확인하세요. 뜨거운 곳에 보관된 것은 피하기. 마트 주차장 창고, 직사광선이 드는 진열대 제품은 피하는 게 좋아요. 선생님, 그럼 저는 지금까지 너무 많이 마셨는데 이미 늦은 거 아닌가요? 걱정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입력을 줄이면 출력도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몸이 독소를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는 습관들이 있어요. 1. 물 충분히 마시기. 미세 플라스틱과 환경 호르몬 일부는 소변을 통해 배출돼요. 하루 1.5에서 2리터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게 기본이에요. 2. 식이섬유 섭취.
장 속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유해물질의 일부가 흡착돼서 대변으로 빠져나가요. 현미, 귀리, 채소, 과일 등 식이섬유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3. 항산화 식품. 환경 호르몬이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항산화 음식들이 있어요. 브로콜리, 설포라판 성분이 간 해독 효소를 활성화해요. 녹차 카테킨 성분이 강력한 항산화 작용. 해조류 미역, 다시마, 중금속 흡착 및 배출을 도와줘요. 마늘, 황화합물이 해독 작용. 강황, 커큐민 성분이 염증 억제와 간 보호. 4. 규칙적인 운동과 땀 배출. 땀샘을 통해서도 일부 독소가 배출돼요. 적당한 유산소 운동으로 땀 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5. 충분한 수면. 수면 중에 우리 몸은 세포 복구와 해독 작용을 집중적으로 해요. 7시간 이상의 수면은 그 어떤 건강 습관보다 중요해요. 복잡하지 않죠? 오늘부터 브로콜리 한 줌, 녹차 한 잔, 그리고 물 한 잔 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자, 이런 내용을 공유할 때마다 꼭 나오는 질문들이 있어요. 미리 답변 드릴게요. 질문 1. 정수기 물은 어떤가요? 좋아요. 단 관리가 전제예요. 정수기 필터는 제조사 권장 주기에 맞게 반드시 교체해 주세요. 방치된 정수기는 세균의 온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정수기 외관과 노즐 부분도 주기적으로 닦아주세요. 질문 2. 탄산수는 어떤가요? 탄산수도 대부분 플라스틱 병에 담겨 있어요. 캔 탄산수가 페트병보다는 낫지만 캔 내부 코팅에도 BPA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완벽하진 않아요. 유리병 탄산수가 있다면 그게 가장 좋아요. 질문 3. 오래된 건물이라 수도관이 걱정돼요. 맞아요. 낡은 납수도관이나 부식된 배관이 있는 오래된 건물은 실제로 수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찬물은 잠깐 흘려보내고 사용하거나 정수기나 가정용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각 지자체 상수도 홈페이지에서 수질 검사 결과를 무료로 확인 가능하니까 참고해 보세요. 질문 4. 아이 학교 물은 어떻게 해요? 학교 급식용 물은 대부분 정수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 개인 물병은 스테인리스 또는 유리 텀블러로 준비해 주시고 가능하면 집에서 끓여 식힌 물을 담아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오늘 정말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채널을 만들면서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복잡한 건강 정보를 쉽게 그리고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게.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좋은 물을 마시는 것만큼 좋은 용기에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생수 대신 수돗물 한번 끓여보세요. 유리컵에 담아서 천천히 한 모금.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한 모금이 달라진 오늘의 선택이에요. 10년 뒤에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생수 즐겨 드시는 엄마, 친구, 동생한테도 공유해 주시면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셈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성건강수첩이었습니다.